수열에서 우리가 배웠던 등차 수열과 쌍벽을 이루는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등비 수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공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일단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적어보세요라고 하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차 이렇게 적었었지, 그지? 오랜만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공비에 좀 신경을 써 볼게요. 그래서 공비를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등비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되는지 패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 6개 정도를 쓸 거야. 첫 번째, 공비가 지금 A1이 첫째 항인데 첫째 항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공비가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2의 n제곱 하면 얘 공비가 2인 상황이잖아, 그치? 1보다 큰 상황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나열을 해보면 1이면 2, 2이면 4, 3이면 8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면 어때요? 발산이지, 그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겠어요. 사실 발산하는 거 이제 크게 관심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럼 1보다 큰 애들은 다 이런 패턴이 나오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좀 반대로 가보자. 공비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지금 공비가 1이니까 1의 n제곱 이런 꼴 공비가 1일 때 그럼 얘는 나열을 해보면 1, 1, 1, 1, 1, 1 나열되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적어볼까요? 얘는 수열을 나열하면 1, 1, 1 이렇게 나열될 거니까 무한대로 보낸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1이 되겠죠. 그러면 공비가 1일 때는 수렴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럼 더 줄여봅시다. 이번에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를 갖는 공비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에 있는 2분의 1을 공비로 갖는 수열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2분의 1의 n제곱 공비를 2분의 1로 하는 공비 수열의 극한을 구해봅시다. 벌써 느낌이 오죠. 얘는 2의 n제곱분의 1이기도 하고 무한대분의 1 꼴로 갈 거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 알아요. 한번 적어보면 나열해보면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분의 상수꼴이니까 제로 수렴하는 걸 알아요. 네 번째, R이 이제 계속 줄여가고 있죠. 0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머나, 0이래요.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0의 n제곱은 뭐 0이겠죠, 그죠? 이건 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0000000이니까 0이겠죠. 얘도 수렴. 다섯 번째, 더 줄여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에요. 얘 나열 한번 해볼게. 첫 번째 항은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 항은 제곱이니까 제곱한 계산 결과를 쓰면 4분의 1. 세제곱하면 홀수 제곱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8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부호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진동할 때 이거 본 적이 있죠, 그죠?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절대값의 크기는 점점 0에 가까워지지. 그리고 그렸던 거 생각하면 이거는 진동에서 발산이 아니라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이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요거는 우리 방금 설명했던 진동 케이스가 나오겠죠. n을 무한대로 가져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나열해보면 마 1 플러스 1, 마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유한 진동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발산하는 경우였어요. 발산. 마지막 일곱 번째. 더 작은 R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마이너스 2 정도로 한번 잡아보면 되겠죠? 예시를 자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1번에 이제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면 되겠네. 즉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이렇게 나열될 거니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절대값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걸 우리가 무한 진동이다. 역시 발산한다.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자, 그러면 1번 케이스부터 7번 케이스까지 쭉 보면 결국은 모든 공비, 모든 실수, 가질 수 있는 실수 값에 대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보면 수렴하는 케이스가 언제 있냐면 이때, 즉 R이 1일 때, 그 다음에 이때 0과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전부 지금 밑줄 친 부분은 다 수렴하는 상황이에요. 그 나머지는 발산이지, 그지? 그래서 이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면 결론 공비 크기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크다 보다는 크고 1 이하면 이때는 등비 수열이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공비가 1보다 크거나 아이고 이런 제외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 이하면 이때는 발산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거듭 제곱되는 애들 등비 수열의 이제 기본 형태가 이런데 거듭 제곱되는 애들이 있을 때 곱해지는 공비가 어떠냐에 따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본격적으로 등비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얘기를 해볼 건데 등비 수열은 크게 두 가지 꼴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꼴은 극한 방금 다뤘던 공비만 있는 녀석 R의 n제곱 이걸 다뤄볼게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또는 발산을 조사를 할 때는요. 공비에 대한 케이스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얘도 나눠볼 텐데 앞부분 잠깐 보고 올게요. 봐봐. 아까 이만큼 나눴는데요. 발산하는 케이스를 보면 공비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 이하다. 1을 기준으로 뭔가 쪼개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이때는 수렴한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쪼개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이라고 케이스를 하나 나눌게요.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절대값 풀면요. R이 1보다 크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한꺼번에 쓴 거야. 그런데 아까 정리했듯이 이 녀석은 뭡니까? 발산하는 조건이었지, 그치?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발산이라고 정리하면 되겠고 그러면 반대로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얘의 의미는 사이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때는 아까 케이스대로 0으로 수렴했죠. 0으로 수렴한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지금 빠져 있는 데가 뭐냐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그 사이 남아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R이 1일 때,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인데 R이 1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R의 n제곱은 계속 모든 항이 1이니까 1, 1, 1, 1, 1, 1 해서 1로 수렴. R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왔다 갔다 진동이니까 발산 이렇게 됐었어요. 따라서 R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의 극한은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질 수 있다. 앞으로 이런 꼴을 보면 여러분들이 공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걸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R의 n제곱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는 경우가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경우예요.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경우와 1로 수렴하는 경우 이게 R의 n제곱이 수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조건은 한 번만 더 쓰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 이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R의 n제곱에 대한 수렴 조건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등비수열은 요 녀석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썼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요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 녀석을 분석을 해보자. 두 번째.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첫 번째 항을 a라고 단순하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공비의 n-1제곱 이러한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를 해보자. 이제는 첫 번째 항 a를 봐야겠죠. 그래서 크게는 a가 0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지겠죠. 자, 사실 첫 번째 항이 0이면 공비가 뭐가 되더라도 0 곱하기 공비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항도 0, 세 번째 항도 0, 네 번째 항도 0 이렇게 됐지, 그지? 첫 번째 항이 0이면 공비 관계없이 AR n-1제곱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비수열의 모든 항이 0이야. 따라서 0으로 수렴. 첫 번째 항이 0이면 수렴 조건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0이 아니면 이제 지금 요 녀석 A가 0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비를 쳐다보는 거지. 그러면 위에 있던 R의 n제곱이랑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똑같이 한번 더 쓰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발산.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 R이 1이면 어디로 수렴하겠어? R이 1이면 그럼 첫 번째 항이 A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항이 A 이렇게 되겠지. 등비수열이니까 곱하기 1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A로 수렴. 그 다음 마지막 R이 마이너스 1이면 진동이겠죠. 그래서 발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등비수열은 첫 번째 항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한 번 더 구분하는 것. 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때도 0으로 수렴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위에 거랑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 해서 관련된 예제 한번 좀 볼게요. 2개 정도만 적어볼게요.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수열 x 빼기 10, x 빼기 2 그것의 n제곱. 지금 x 빼기 2의 n제곱만 한 거예요. 이러한 x와 관련된 수열이 있다라고 해보자. 이것이 마침 수렴한대요. 이때 정수 x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요. 지금 n제곱 되어 있는 건 계속해서 곱할 거잖아요. 그죠? n이 1, 2, 3, 4 늘어나면서 수열 나열할 거니까. 그러니까 x 빼기 2라는 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공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곱해져 있는 x 빼기 10도 있네. 그러면 첫 번째 항을 생각을 해보면 뭘 a라고 할게요. 첫 번째 항을 생각해 보면 n에다가 1 넣은 거니까 x 빼기 10, x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아, 그래서 얘가 수렴하려면 첫 번째 항이 그냥 0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00000이니까 그치? 즉 위에 구해놨던 첫 번째 항 a가 0일 때가 언제냐면 x가 10이거나 2다.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즉 x가 10이 아니고 2도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공비로 가야겠죠, 그죠? 그럼 공비가 아까 수렴 조건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 x 빼기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x의 범위를 정리를 하면 1보다 크고 3 이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러면 1번 또는 2번에 대한 x 값이니까 근데 하나만 조금 더 a가 0이 아니다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얘가 10이면 안 되고 동시에 2면 안 돼요. 그럼 아래쪽에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 1보다 크고 3 이하다 하면 여기서 이 사이에 x는 2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반영이 돼야 돼. 그러면 1번, 2번을 만족하는 이건 동시에 만족할 필요 없죠. 1번 또는 2번이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걸 표현해 볼게요. 일단 2번이 범위로 나타났으니까 수직선을 한번 그리고 1, 3 표현하고 2번부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1보다 크고 빵꾸 크고 3보다 작다. 3은 색깔 칠하고 연결할 건데 중간에 2는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2를 빵꾸를 내고 이렇게 되겠죠. 이 범위가 되겠어요. 삼각이실로 지금 2번을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1번은 2번과 관계없이 또 다른 만족하는 x 값이니까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죠. 그러면 10과 2가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2는 이렇게 채워놓고 10이라는 녀석도 이렇게 채워지겠죠. 요거 만족하는 게 x의 값들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정수들을 나열해보죠. 정수는 결국은 2가 빠졌었는데 1번에 의해서 2번이 채워졌으니까 1보다 크고 3 이하에 10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따라서 x는 정수 2, 3, 10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하는 경우를 찾아주면 되겠다. 이거고요. 이제 하나 더. 극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등비수열로 표현된 극한 어떻게 구하는지 기본 스킬을 좀 공부하죠. 무한대로 보낼 때 3의 n 플러스 1 빼기 2의 n제곱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 플러스 2 요거의 극한을 구하세요. 이제 자주 보게 될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쓰는 내용은 뭐냐면 공비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면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밑에 곱해져 있는 공비라고 할게요. 공비가 2 또는 3이라서 발산하는 케이스란 말이야. 그거를 분수꼴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잘 안 보여. 그래서 분모 분자를 적당한 숫자로 나눠서 방금 적었던 것처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이하 사이에 있는 어떤 값으로 만들면 그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겠죠. 요거를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밑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 2가 있고 3이 있어요. 이때 공비가 가장 큰 값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보는 거예요. 공비가 큰 값으로 나눈다. 이게 이제 핵심 스킬이 되겠어요. 그러면 3이 2보다 크니까 3으로 나눌 거고 모두 n제곱들이 있으니까 3의 n제곱으로 나눠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3의 n제곱으로 나눠볼게요. 분자부터 그러면 얘는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3의 n 플러스 2제곱은 3의 n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3의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3의 제곱만 남겠죠. 분모로 내려가 보죠. 3의 n 플러스 1제곱은 3의 n제곱 곱하기 3이니까 3의 n제곱 나눠서 3 하나 남겠고 빼기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원하던 대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공비가 지금 보이는 게 n과 관련된 게 3분의 2의 n제곱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할 거야. 요거 0, 요거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결과는 3분의 3제곱이니까 나눠서 3. 네. 그래서 이렇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이 지수에 있으면 거듭제곱 된다라는 게 등비수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공비가 가장 큰 걸로 나눠서 0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 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풀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유형 사로잡기 한 10분 정도 풀어보죠. 지금 5문제 정도 있으니까. 이번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과 관련된 애들만 쳐다보면 되죠. 그러면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4의 거듭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할 거는 분모에 있는 2의 거듭제곱이 2n제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2n제곱을 뭐 조금 고쳐보면 요 놈은 2에 2를 묶어냈을 때 n-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를 밑에다가 먼저 적용한다 그러면 4의 n-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공비가 4인 녀석이야.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공비가 가장 큰 녀석으로 나누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로 나누면 돼요?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4의 n제곱으로 나눠보자. 그러면 슉 분자부터 처리를 해볼게요.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4의 n 플러스 1제곱은 4가 하나 남을 거니까 4a가 남을 거고요. 빼기 4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앞에 있는 거는 4의 n-2분의 1제곱이니까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은 3 하나 꺼내놓고 4의 n제곱을 나눌 거니까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바뀌겠다. 이렇게 하고 났더니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 녀석 0, 뭐 요 녀석도 0 이렇게 수렴하겠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애를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요거 잠깐만 봅시다. 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마이너스 제곱부터 적용하면 얘는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제곱은 루트니까 루트 4분의 1이에요.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이겠지.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극한 다 보내고 남은 애들이 누구냐면 2분의 1분의 4a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본분수 8a 요게 4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요게 4. 따라서 a 값은 2분의 1.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눈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연수에 대해서 다항식이 있는데 다항식이 x에 대한 다항식이고 2차네요. 그래서 2차 함수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거를 x 빼기 1, x 빼기 2로 각각 나눈 나머지를 a, n, b, n이라고 하래요. 중요한 거는요. 얘네들이 1차식들이야. 그러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보다 작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은 어떤 상수가 돼야겠죠.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1차로 나눈 나머지는 우리 나머지 정리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함수 다항식에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나머지가 된다. 그 개념 정리를 잠깐만 하고 갈게요. fx를 x-1로 나눈다라고 하면 x-1 나누는 식 몫을 q라고 할게요. 이거를 q1이라고 하자. 그리고 나머지 R1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AN이라는 걸 나머지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R1 대신 그냥 AN이라고 직접 써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AN은 상수값이 되겠다. 즉 X가 포함되지 않은 값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X-2로 나눈다라고 하면 몫을 Q2X라고 할게요. 이때 나머지는 BN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식 세우기를 하고 나서 보니 Q1X와 Q2X는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는 녀석이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곱해져 있는 애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양변에 대입하면 되겠죠?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식에 양변에 1을 대입하면 AN이라는 녀석은 나머지 얘죠. AN이라는 녀석은 F에 1을 넣은 결과와 같다. 그러면 F라는 식이 있으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겠죠.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의 n제곱, 3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bn 나머지는 f 이제 두 번째 식 양변에 2를 넣은 결과가 되겠죠. 2를 넣으면 지금 x에다가 2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2의 n제곱은 그대로 있고 2의 제곱이니까 4를 미리 쓸게요. 4 곱하기 2의 n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an 수열과 bn 수열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정리를 찾으면 안 되지? 그래서 분수꼴로 극한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극한식 한 번만 적어볼게요.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bn분의 an이니까 그대로 다 올려놓으면 되죠. 4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 여기서 이제 뭐 쳐다보면 돼요? 공비가 가장 큰 거 쳐다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면 결국은 공비가 가장 큰 걸로 나눴을 때 공비가 0,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결국은 수렴값을 구하는 거는 공비가 가장 큰 녀석들의 개수들을 쳐다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3의 n제곱으로 나눌 건데 그거 극한 보내면 이거 4 날라갈 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비가 가장 큰 녀석의 개수들을 쳐다보자. 3의 n제곱과 2 곱하기 3의 n제곱의 개수들을 쳐다보면 2분의 1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잡한 식이 나왔는데 이게 0이 아닌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한대요. 그 수렴값을 알파라고 해보죠.
알파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해볼게요. 그랬을 때 an 플러스 1분의 an의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복잡한 식이 있으면 이거를 단순한 수열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즉 3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5의 n제곱 an이라는 수열을 단순하게 bn이라는 수열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bn이 어떤 알파라는 수렴값이 존재하고 0이 아니라고 했죠. 0이 아니야. 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an 플러스 1분의 an이니까 an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관계식에 따라 an을 bn의 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죠. 요 식을 an은 이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암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분모를 곱할 거고 5의 n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a의 n 수열은 5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에다가 bn을 곱한 것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극한을 구할 지금 분모에 집어넣을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n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5의 n 플러스 1제곱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 b의 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an 플러스 1분의 an이라는 거 극한을 적어봅시다.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크게 적어볼게요. 분수의 분수, 본분수 꼴이니까 an을 분모에 그대로 가져다 놓고 5의 n 더하기 1제곱에 3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의 b n 더하기 1 그 다음에 분자에 an을 집어넣고 5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1 b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자끼리 약분을 해줄 수 있는데 분모를 보면 5의 n제곱과 5의 n 플러스 1제곱에 5의 n제곱 약수가 있으니까 약수? 약분하게 되면 남는 게 5 하나 남죠. 밑에. 이거 5 이렇게 남을 거야. 그래서 번분수 꼴에 따라서 극한 아직 적용 전이에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는 사이 껴있는 거 곱하면 되죠. 즉 얘네 둘을 곱하면 되니까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의 b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나머지 곱해서 올려놓으면 되니까 5배의 3의 n제곱 더하기 1 b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bn 수열 말고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극한을 구하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구하면 되는데 뒤에 bn 플러스 1과 bn의 극한이 필요하죠. 오, 그런데 우리 앞서서 bn의 극한은 어떤 0이 아닌 알파라는 값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bn 플러스 1은 어떻게 될 건데 하나만 더 적어보죠.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bn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면 그 다음 번째 있는 항도 무한대로 보내면 똑같다라고 했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야. 따라서 극한을 보내면 bn이든 bn 플러스 1이든 얘네들은 둘 다 알파라는 수렴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알파 수렴값 가지면 이건 약분하면 없어지겠죠. 생략. 그래서 앞에 있는 등비수열로 표현된 녀석들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공비가 제일 큰 녀석들의 비율, 개수 비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가장 큰 녀석은 3의 n제곱이 있죠. 그러면 밑에 이 녀석이 3의 n제곱 곱하기 3이죠. 따라서 걔네들의 개수비인
3분의 5가 극한값이 되겠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3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열이 있으면 단순한 걸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가보죠.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있고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지수가 1, 2, 3, 4 무한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거기 안에 들어있는 5분의 2x 빼기 3이라는 게 거듭해서 곱해지는 녀석이니까 얘가 공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수렴하는데 첫째 항이 지금 앞에 뭔가 곱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n이 적용되는 그 덩어리가 전부 공비인 거지. 수렴하는 조건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 2x 빼기 3이 1 이하다. 이렇게 부등식 풀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5를 곱하고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 이하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 이하야.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0부터 4까지 합하래요. 더하기 1, 0부터 4까지를 써놓고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10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음. 이거 문제 해석을 해보면 쭉쭉쭉쭉 따라가는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PN이라는 게 지금 P1부터 시작해요. P1의 좌표는 A1, 0이래.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결국은 AN이라는 수열을 일반화를 해야 되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여기를 AN이라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위로 쭉 가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교점을 a1이라고 했는데 저 녀석이 an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좌표는 x좌표는 an이고 y좌표는 대입해서 마이너스 a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y 좌표가 똑같은 점으로 해서 즉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an 플러스 2로 해서 이번에는 y는 4x 플러스 4에 해당하는 x좌표를 찾아보죠. 즉 y 자리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2를 집어넣었을 때 그 x좌표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를 찾기 위해서 4x는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2가 되겠고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1 a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좌표 B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가 지금 n번째라고 보고 요 놈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 an 마이너스 2분의 1, y좌표가 마이너스 a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C1의 좌표, x좌표가 나왔죠. C1의 x좌표는 여기 있는 B1에 있던 x좌표랑 똑같겠다. 쭉 내려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CN을 y축 대칭 이동하래요. 그러면 여기 있던 녀석을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오겠죠. 그게 그 다음 번째 해당하는 점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이동해서 온 이 점은 뭐가 되냐면 a n 플러스 1 그 다음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니? C1 x좌표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4분의 1 an 빼기 2분의 1을 y축 대칭시켜 버릴 거거든. 그럼 y축 대칭시키면 부호가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따라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니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네요.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분의 1 an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를 곱한 게 되니까 4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A1이라고 두고 A2까지 구해서 A1, A2 관계를 찾아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면 AN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AN의 극한값. 그러면 어떤 수렴값이 존재한다는 걸 먼저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순서가 요렇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y좌표 같은 거 찾았고 x좌표 찾고 똑같이 y축 대칭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데 그 값이 뭐니?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알파 값이야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이 어떤 알파 값으로 수렴을 하면 우리 조금 전에도 풀었지만 그 다음에 있는 항도 결국은 알파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극한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양쪽을 다 극한을 보내볼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 플러스 1은 4분의 1 그대로 쓸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4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극한을 보내게 되면 n 플러스 1은 알파로 수렴할 거고 an도 알파로 수렴할 거니까 4분의 1 알파에 2분의 1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수렴값을 알파를 구할 수 있겠다. 양변에 4를 곱하면요. 4알파는 1 더하기 1 알파 더하기 2, 3알파가 2, 따라서 알파가 3분의 2.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등비수열의 극한했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나오는 개념인데, 너무 낯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요소들을 이제 짜집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등비수열에도 적용을 할 건데,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것들의 합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급수라는 게 뭐냐? 용어부터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급수의 정의. 뭐가 급수냐? an이라는 수열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수열 an. 이게 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쭉 있을 텐데 그것의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더하기다. 덧셈으로 연결한 식을 우리가 급수라고 정의할 거예요. 그러면 수열 an의 급수는 뭔가요? 라고 하면 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 n번째 항도 더할 거고요. 그 다음 번째 항도 더할 거고요. 계속 더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수열 an의 급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뒤에 점점점 있는 거 보니까 끝이 없겠지, 그지? 그 무한히 더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급수의 의미가 무한히 더한다. 그래서 이 녀석을 기호로 우리가 쭉 더하는 거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럼 뭐가 바뀌는지를 보면 n이라는 값이 1부터 2, 3,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쭉쭉쭉 무한대로 바뀌면 되죠. 따라서 표현은 시그마 표현으로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로 바꾸면서 an이라는 수열을 더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급수의 표현 방법이에요. 무한히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적어놓자. 무한히 더한다. 이게 급수더라. 그러면 우리가 수열 단원에서 생각해 보면 n번째 항까지의 합, 그거를 우리가 뭐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부를 건데? 그래서 우리 미적분에서는요,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다른 용어로 부분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더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더할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한 걸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부를 거야. 그 기호로는 우리가 SN이라고 표현했었죠, 그죠? 그래서 sum, n번째 항까지의 의미로 SN이라고 표현하고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쭉쭉쭉쭉쭉, n번째 항. 이거는 반갑죠, 그죠?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로 또 표현을 해보면 이제 변하는 숫자가 1부터 n까지 변하니까 그거를 k라고 적용을 하면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이게 부분합이더라. 용어만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많이 만나게 될 급수 표현 여러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급수라는 거 표현, 급수의 표기. 자, 첫 번째로 무한히 더한다라는 의미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AN 더하기 쭉쭉쭉 아까 적었던 거 한번 복습 용이었고요. 시그마로도 표현이 됩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히 an이라는 수열을 더한다 라고도 하고요. 부분합으로도 나타내 볼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분합은 n번째 항까지 합이었거든. 근데 급수라는 게 무한대의 개념을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인 sn을 그때 n을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되죠. 이게 무한히 더한다는 의미가 되겠지. n번째 항까지를 더할 건데 그 n이라는 녀석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면 sn이라는 게 1부터 n번째까지의 합이었으니까 그 녀석을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즉 시그마 표현으로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ak. 그래서 이만큼은 n번째 항까지 부분합을 의미했는데 그때 끝나는 n번째 항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무한히 더하는 게 되겠지. 이렇게도 급수를 표현해요. 그래서 다양한 급수 표현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당황하지 않도록 모두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 그러면 무한히 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급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를 많이 찾게 될 텐데 급수가 언제 수렴하는지 급수의 수렴을 정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더라. 무한히 더하는 게 수렴한다는 의미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깝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무한히 더한다 하더라도 그 개념을 정의를 해볼게요. 즉 부분합이 n번째 항까지 합한 부분합이 n이 무한대로 보내심에 따라 그 결과가 일정한 값에 수렴하면 우리가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수렴하면은 이제 말로 설명한 거고, 즉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부분합을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이게 급수의 표현이었죠. 이 녀석이 어떤 특정한 값 s라는 값으로 수렴하면, 즉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로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뭐였지? 급수였죠, 그죠? 급수가 s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급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어떤 급수를 주고 급수가 수렴하는지 판단해 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거는 부분합을 먼저 구해야 돼요.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극한의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정한 값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면 급수가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거 관련된 내용을 지금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적어 볼게요. 예제랑 같이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호 표현해 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급수 표현이었죠. an 수열의 급수 표현이었고 마침 이 녀석이 s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부분 합이 아니라 s라는 어떤 값인 거예요. 즉 수렴하면 이면 알맹이인 이 녀석 an이라는 수열은 극한을 보내보면 이 녀석은 0으로 수렴한다. 명제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참인 명제가 돼요. 이거는 별표 쳐놓을게요. 말로 설명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즉 어떤 수열 an을 무한히 더하는데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대. 급수가 수렴하면 그 수열 일반항은 극한을 구해보면 0으로 수렴한대요. 반드시. 이건 말로도 기억을 해야 돼요.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 자, 그러면 AN 수열이 0으로 수렴하는지를 증명 한번 해보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 수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 1에서 우리 n번째 항은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었죠. 어떻게?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합한 걸 빼면 n번째 항이 되죠. 일단 쭉.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서가 뭐냐면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전제 조건. 지금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급수가 수렴하니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부분 합이 s인 거고, 괜찮죠? 여기서 s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위에 an을 정리하다 보니까 sn-1이 있었는데 그거도 극한을 한번 보내보죠.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1은 뭐겠어? 얘도 s겠지. n-1은 n번째까지보다 하나 앞에 있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전제 조건에 따라 s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sn이든 sn-1이든 sn 플러스 1이든 전부 s로 수렴하니까 이런 극한의 모양을 쓸 수 있죠. 즉, 둘 다 수렴하니까 이 극한을 여기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적용하면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 빼기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1 이렇게 될 거고, 각각은 s로 수렴하니까 s 빼기 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는 0이라는 결과, 즉 an이라는 수열은 극한을 보내면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로 적용되는지 예제 하나만 적어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3이야. 그럴 때 다음 극한을 구해보세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 플러스 1분의 2an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의 의미 해석은 간단해지죠. 뭐냐면 어떤 수열 A이 있는데 그것에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급수가 수렴값이 3인 거야.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급수가 어쨌든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급수가 수렴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거기에 들어있는 내가 무한히 더할 수열이 극한을 보내보면 우리 위의 명제에 따라 0으로 수렴해야 돼. 어떤 수열인지는 모르겠지만. 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극한에 AN이라는 수열이 0으로 수렴해야 되거든. 그럼 이거 빵, 이렇게 수렴하겠죠. 그래서 얼마니? 요거는 1분의 4,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수열을 찾기 위해서 지지고 볶고하는 게 아니라 명제 이용해서 AN은 0으로 수렴해 라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괜찮죠?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죠. 이게 뭔지를 판단해봐.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 극한 값이 0이 아니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발산한다. 이거는 당연히 참이죠. 왜냐하면 1번의 대우 명제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부정을 해버리면 수열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참인 명제고 1번의 대우 명제라서 그렇습니다. 1번의 대우 명제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문제에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 극수를 구해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고민이 되죠. 1 넣어보면 2분의 3 더하기 2 넣어보면 한번 적어볼까? 1 넣어보면 2분의 3 2 넣어보면 3분의 4 하나씩 늘려가면서 5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데 이게 일정한 값으로 수렴할까라는 고민이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2분의 3이나 3분의 4나 4분의 5나 어쨌든 분자가 분모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어떤 숫자야. 1보다 큰 어떤 숫자를 계속 더하면 계속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수렴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될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해볼 거는 지금 급수가 적용되고 있는 수열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을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수열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값을 먼저 보니까 그러면 1차에 1차니까 최고차의 개수비 해서 1이 나오지. 중요한 거는 1로 수렴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0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방금 정리했던 대우 명제가 뭐였어? 수열이 0이 아니면,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싹 다 발산이야. 그럼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얼마인지 찾는 것보다 그냥 수열이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니까 급수는 발산이야 라는 결론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결론은 발산한다야. 수렴값이 없어요. 그래서 발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명제를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였는데 영명제로 수열이 0으로 수렴하면 급수는 수렴한다 또는 발산한다. 뭘까요? 이게 1번의 역이거든요. 영명제인데 이야기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겠죠. 이거는 알 수 없다.
즉 수열이 0으로 수렴할 때 수렴하는 케이스도 있고 급수가 수렴하는 케이스도 있고 발산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봐야 아는 녀석들이에요. 좀 생소하죠? 수열의 극한값이 0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더하면 발산하는 경우도 있대. 물론 수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수렴하는 경우를 많이 다룰 거니까 발산하는 경우를 잠깐 볼게요. 요거는 대표적인 예제니까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무한히 더하는데 n분의 1이라는 수열을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확인할 거는 수열을 무한대로 보내보죠. n을 무한대로 n분의 1 이렇게 하면 0으로 수렴하는 걸 확인됐죠. 그죠? 그러면 이 급수가 일정한 값으로 가깝게 가느냐 발산하느냐 그걸 따져볼 텐데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풀어서 써볼게요.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써볼 텐데 1 넣으면 1분의 1 시그마니까 더하기 2 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요거 뒤에 증명 때문에 좀 많이 쓸게요. 6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될 거야. 괜찮나요? 그럼 봐봐. 1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작은 것들, 0에 가까워지는 것들을 더하는데 왠지 얘가 수렴할 것 같거든? 뒤로 가면 갈수록 엄청 작은 숫자를 더하니까 얘가 거의 멈춰 있을 것 같은데 그럴까? 수렴할까? 지금 선생님이 분명히 발산하는 경우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증명 한번 해볼게. 여기서 만약에 1 더하기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3분의 1 대신에 내가 4분의 1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3분의 1이 더 크지 사실은. 괜찮지? 그러면 이제 얘는 먼저 더했던 게 더 클 거야. 내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여기를 3분의 1 대신 4분의 1을 쓰게 되면 그리고 원래는 4분의 1 이렇게 쓰게 되면 뭔가 빠졌다 싶더니 여기 7분의 1이 빠졌네요. 쏘리. 여러분들은 적었겠지? 7분의 1, 8분의 1. 마찬가지로 뒤에서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대신에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대신에 분모를 8로 하는 8분의 1을 다 써볼게요. 그러면 5분의 1도 8분의 1보다 크고 6분의 1도 8분의 1보다 크고 7분의 1도 8분의 1보다 크죠. 그러니까 D가 더하기 5분의 1 대신에 8분의 1, 6분의 1 대신에 8분의 1, 7분의 1 대신에 8분의 1, 그리고 원래 있던 8분의 1 이렇게 쓸 거야. 그럼 뒤에 또 쓸 텐데 일단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노마가 얼마죠? 2분의 1이지. 요노마가 얼마죠? 2분의 1이지. 그럼 그 다음에 2분의 1 또 만들어줄 수 있지. 어떻게? 이제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를 더하되 분모를 9부터 15까지를 다 16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각각은 다 9분의 1보다는 9분의 1이 16분의 1보다 클 거고 10분의 1도 16분의 1보다 클 거고 다 크겠죠. 그죠? 그럼 그 뒤는 계속 2분의 1이 되는 거지. 이 작업을 무한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 식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계속 더해지는 형태가 돼요. 왜? 무한의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처음에 2개 묶어서 2분의 1 만들었고 그 다음 4개 묶어서 2분의 1 만들었고
그 다음에 8개 묶어서 2분의 1 만들 거고, 그 다음에 16개 묶어서 2분의 1 만들 거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계속 2분의 1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계속 더해진다는 얘기야. 특정 값에 머무르겠니? 아니요. 이거는 발산이야. 자꾸 커지겠지. 2분의 1씩 계속 볼 테니까. 그러니까 B에 있는 이놈이 발산이에요. 특정한 값으로 가깝게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거보다 큰 녀석은 어떻겠어? 당연히 발산이겠죠. 이해되니? 조용히 이해돼? 안 돼? 어디가 이해 안 되니? 뭐 첫 번째 식은 시그마를 펼친 거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숫자를 바꾼 거는 결국은 2분의 1이 계속 더해진다라는 모양을 찾아보려고 3분의 1 대신 4분의 1을 쓴 거야. 그러면 3분의 1 대신 4분의 1 썼다니까 더 작은 애를 썼으니까 위에 있는 식이 더 큰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작은 쪽에 있는 녀석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 결과 이렇더래. 작은 놈도 근데 발산을 해. 작은 놈도 발산이거든? 그럼 얘보다 큰 애는 당연히 발산하겠지. 계속 커지니까. 괜찮니? 예를 들어 이런 거지. X랑 Y랑 크기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항상 된대. 그런데 이때 Y 값이 계속해서 커져. 그럼 그거보다 큰 X도 계속 커져야겠지.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증명 과정이 아마 문제에서도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 수학 상식으로 알아둬도 좋아요. n분의 1, 그러니까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계속 분모를 하나씩 키우면서 역수가 되어 있는 이 숫자를 무한히 더하면 수렴할까? 아니요, 수렴하지 않습니다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지금은 아닌 상황의 예시를 드린 거예요. 자, 넘어가 보자.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